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24살이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일찍 군대를 다녀왔으며 전역 후에 지금은 취업해서 일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소개할 사연은 나름 즐거웠고 좋은 기억이기도 한데 누군가에겐 참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사연은 다름 아닌 엄마 친구와 실수를 저질러 버렸고 이 사연은 지금도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본가가 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간섭받는 게 싫어서 일을 하게 되면서 혼자 나와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일하는 회사가 예전에 살던 동네이다 보니 주변에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 동네 친구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엄마도 물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했지만 동네를 지나가다 엄마 친구분들이 제게 인사도 해주고 음식도 했다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침 자취에 꼭 필요했던 인터넷과 정수기를 아주 저렴하게 설치해 주시겠다는 엄마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아줌마가 같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 정말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줌마는 물론 친구 아들이기는 하지만 고객 유치한다는 셈치며 이것저것 음식을 해서는 저희 집에 많이 가져다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 왕래가 잦으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보고 오히려 친구 물건 하나 팔아줬다면서 잘했다, 잘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도 음식인데 정수기 필터를 직접 교환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교환하고 가시라고 저는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죠. 한데 이게 문제였을까요? 토요일 오전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잠이 든 상태였다 보니까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깨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기척에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제 자취방은 원룸이지만 복층이기 때문에 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또 아래층에서는 위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러 오신 엄마 친구인 아줌마였어요. 필터를 교환하시고 그냥 나가는 줄 알았지만 제가 있는 복층으로 한번 슬쩍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시고 있었네. 혼잣말 하시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일이 발생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줌마가 집을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이불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 있죠. 당연히 아줌마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저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줌마의 느낌이 드는 거지 뭐예요. 저는 자다가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놀라 번뜩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옆을 보니 역시나 아줌마가 제 옆에 누워서 저를 토닥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아줌마에게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아줌마에게 계속 저는 큰 소리치고 있는데 아줌마가 결국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고 저를 침대로 밀치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 웃긴 게 한 번도 아줌마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통통한 아줌마 모습을 보니까 좀 야릇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줌마를 말로는 거부했지만 본능이 허락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점점 달아오를수록 당연히 저는 아줌마에게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관계가 끝나고 아줌마가 저한테 잘했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웃기지만 참 쑥스러웠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다음에 또 봐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쿨하게 퇴장하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랑 내가 무슨 짓을 해버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가질 때 가졌던 아줌마로부터 느낀 감정 때문에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정리도 되지 못한 채 3일쯤 지났을 때인가. 아줌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아줌마는 너 집에 있니? 하셔서 저는 내 집에 있어요 하니까 알았어 금방 갈게 하시는 겁니다. 필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났고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는 저희 집 앞에서 전화를 했고 전화 끊은 지 1분 만에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에게는 살짝 술 냄새가 풍기고 역시나 저를 덮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되찾고 아줌마를 밀어내며 물어보았습니다. 아줌마 유부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니 아줌마는 나 유부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아줌마 결혼한 거 아니에요? 또 물으니 이혼한 지 꽤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번 감정 때문인지 속으로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 아줌마는 그래도 저의 엄마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아줌마는 내 엄마한테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도 지난번에 좋아했으면서 뭘 그렇게 재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아줌마와 저는 관계를 맺었고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저와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때문에 일찍 잠을 깨서 씻으러 가려는데 그런 제 손을 아줌마가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줌마와의 세 번째 관계를 하고 저는 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는 길에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내 나이 24, 아줌마 나이 48, 그냥 띠동갑도 아니고 두 바퀴 띠동갑인 아줌마랑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나름 아줌마와 저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다시 저는 아줌마도 여잔데 괜찮겠지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 시간 내내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내가 일을 하는지 일이 나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비밀로 한 채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웬걸 아줌마가 집에 와 있었고 이것저것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솔직히 너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퇴근 후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린다니 말이죠. 게다가 순간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줌마에게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와 저는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줌마에게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과는 다르게 아줌마는 그냥 우리는 더 발전 없이 그렇게 서로의 갈증을 풀어주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내 감정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내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서로 요구만 채우는 그런 사이로만 유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줌마로부터 느낀 제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아서 아줌마에게 싫다고 하며 우리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아줌마는 안 된다면서 저를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더 못 듣겠다면서 밥을 먹다 말고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은 채 아줌마가 주신 밥을 먹으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아줌마가 먼저 이런 관계를 제안했으면 나도 다른 연애를 하면서 아줌마로부터 요구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 관계 유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그래, 잘 생각했다며 이야기해주네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 몰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서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서로의 집을 찾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일까요?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었지 뭐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이 관계를 끝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날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온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 있었고, 마음이 설레이고 들떠있던 저는 성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책을 보다 성규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 밑 방 바닥엔 뭔가가 묻어있는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성규의 다리 쪽에 걸쳐 앉은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과는 다르게 성규의 남자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하지만 성규의 제법 큰 물건을 고스란히 비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엄마야 아니야. 나는 키워주기만 한 엄마야. 저는 성규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성규도 잠에서 깨어났고, 그렇게 성규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본능에만 충실했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성규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저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에 성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에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깨우려고 이불을 들추다 보게 된 아들의 건강한 남자의 모습이 말입니다. 저는 그 아들과 요즘 행복하고 즐거운 거사를 치르는 중입니다. 아침에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설레이던 마음이 점심시간이 다 된 지금도 진정되지 않고 있네요. 저는 문득 오래전 아들인 성규가 나의 아들이 된 때가 떠올랐어요. 띠동갑의 남편과의 결혼 후 수차례 임신에 실패했고, 산부인과 진단 결과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만난 지금의 아들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성규의 친모는 자신의 처지와 편견에 두려움을 느껴 양육을 포기하고 성규를 입양기관에 맡겨버린 것이었어요. 연한 금발머리와 파란 눈동자, 백설기같이 새하얀 피부의 아들 성규의 모습은 우리 부부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친모가 느낀 부담감을 우리 부부도 역시 가졌었지만 천사 같은 성규의 모습에 모든 것을 우리는 감내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들 성규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남편과 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들은 명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요즘 힘든 나날은 보내고 있었어요. 올해 60살인 남편은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론 안정된 사람이었지만 나이 탓인지 소원해진 부부관계는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원래 뜨거운 저를 남편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니 혈육이 섞이지 않은 젊은 아들이 자꾸 남자로 보여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키가 크고 날씬한 근육질의 몸에 연한 금색을 띤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이목구비가 너무나 뚜렷하여 예쁘고 하얀 얼굴을 가진 아들을 저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모성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남자에 대한 애정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늙은 남자에게 시집와서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몸을 일으킨 저는 2층 성규의 방으로 갔습니다. 성규의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 그대로였고 그 침대에 엎드린 저는 성규가 덮고 나간 이불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여 마셨어요. 부드러운 면 소재의 패드는 저의 입술과 코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희미하게 맡아지는 성규의 체온이 저의 몸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온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 있었고 마음이 설레이고 들떠있던 저는 성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책을 보다 성규는 깊게 잠들어 있더군요. 침대 밑 방 바닥에는 뭔가가 묻어있는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성규의 다리 쪽에 걸쳐 앉은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과는 다르게 성규의 남자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하지만 성규의 제법 큰 물건을 고스란히 비춰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엄마야 아니야. 나는 키워주기만 한 엄마야. 저는 참지 못하고 성규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규도 잠에서 깨어났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성규와 저는 아무 말 없이 본능에만 충실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성규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저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에 성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이유를 진작 알고 있던 성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성규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 성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친엄마가 아닌 것을 안 성규는 저를 엄마로 생각하면서도 여자로 좋아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의 뛰어난 미모와 상냥한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왔던 엄마가 지금 자신과 일을 치르고 있고 그것도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은 그런 엄마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지 3번이나 저를 달래주더군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 사실 몇 년 전부터 엄마와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선을 여러 번 넘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중국 하청 공장에 출장을 며칠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출장 덕분에 아들의 방에서 매일 관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0살이 된 저에게 이런 본능이 살아있다는 것에 저는 무척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예쁜 아내와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멋진 아들을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일찍 들어와서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여보 너무 기다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상황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라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치시는데 아버님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남자가 그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뜻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고요. 아버님과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가을까지 너무 바빠서 집에 12시 전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과 나는 남편이 야근을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는 여자입니다. 나는 외동딸이고 어릴 때에는 2층 집에 살았어요. 집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같이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나를 공주처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니 너무 슬펐고 부모님이 그리워 한참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엄마의 바로 밑 동생인 이모가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모 부부는 나보다 1살 많은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는 사촌 오빠와 남매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외동으로 커서 외로웠는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게다가 이모 부부는 친부모님처럼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고 결혼하게 되면 저의 부모님 보험금을 다 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부는 큰 사업을 하셨는데 사촌 오빠와 나에게 교육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 같은 부서의 대리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하여 2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저에게 부모님의 보험금을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하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짐을 싸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가 혹시 필요할까봐 넣었다고 말을 하네요. 나는 그러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맞이인데 아래 동생들은 일찍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서울 중심지에 건물 2채를 소유한 돈 많은 재산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버님 둘이 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꽤 건강하셨고 매너 있고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었는데 시아버지를 보니 자상하신 면이 돌아가신 아빠와 분위기가 비슷해서 아빠라고 의지하고 살 생각에 합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에 6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셨고 방이 5개나 되니 같이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나도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일주일에 3번씩 오전에 파출부가 와서 청소와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가니 집안일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야근에 교육에 출장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단 사원이지만 남편은 곧 과장 진급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일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집에 늦게 귀가했고 그러면 씻고 잠자기에 바빴지만 외롭게 자란 나는 예쁜 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주 지나고 어쩌다 한번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시더군요. 남편은 주말에도 가끔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병원에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비도 내주시고 진료가 끝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주시며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보험을 알아보라고 하시더니 아버님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 센스와 배려심이 참 좋았어요. 아버님은 큰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에 들떠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사다 주셨어요. 나는 바쁜 남편과 소통하기보다는 건강하고 남자다운 시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를 조금씩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하는 날에는 아버님과 만나 밥을 사 먹거나 시켜 먹으면서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했고 아버님도 어머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남편은 저를 너무 아껴주었어요. 책을 보면 안정기가 되면 관계를 해도 된다고 써 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날도 야근을 한다고 먼저 자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알콜 맥주를 사와서 TV를 보며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며느리가 심심하게 혼자 맥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막걸리와 골뱅이 무침을 배달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 손녀가 기대된다고 하시며 최고의 조리원을 예약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라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치시는데 아버님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남자가 그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뜻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고요. 아버님과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즐거운 관계를 할 때마다 나에게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용돈치고는 꽤 커서 부담이 되었지만 아버님이 주시는 돈이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을까지 너무 바빠서 집에 12시 전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과는 나는 남편이 야근을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아버님은 어김없이 내게 용돈을 쥐어주셨고요. 유아용품은 따로 사주실 거니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모으고 싶으면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얼굴은 점차 생기가 돌았고 피부도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님은 기념으로 내게 외제차를 사주시면서 손주와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다니던 회사는 15개월간 휴직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도우미를 고용해서 아들 돌잔치를 할 때까지 매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산후 도우미가 퇴근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아버님과 저는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림 걱정, 육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며 좋아하더군요.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용돈은 내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서 꽤 큰 돈이 되었어요. 남편이 좀 한가한 날에는 남편과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하고 남편이 바빠서 퇴근이 늦으면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은 그냥 자죠. 요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했고, 선호는 그냥 자다니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선호였다면 이쯤에서 그만둘 텐데 오늘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도 선호가 집에 올 것 같아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저는 딸 현숙이와 아들 현철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간혹 이런 일을 하면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기도 했지만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이혼 후에 처음 일하게 된 식당에서 혼자라는 것을 밝히고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20대였는데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 주는 건데 뭐 어때? 하며 저를 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면 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를 유부녀로 알고 있는 남자들이 저에게 돈 필요하냐고 묻는 일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다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달에 얼마를 줄 테니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라고 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든 날들이었지만 집과 일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식들은 다행히 잘 커주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며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해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은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철이는 이름만 말하면 모두 아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보다도 딸이 훨씬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 현철이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더군요. 저와 딸은 현철이가 공부만 하느라 친구도 사귈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현철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보니 현철이와 친구가 함께 있더군요. 저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친구 선호는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선호의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선호는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선호는 저와 딸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우스운 행동을 해서 우리 가족이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선호는 부담이 전혀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농담은 너무 지나쳐서 부담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선호는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1학년을 마치고 저의 현철이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호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면제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현철이를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돌아와 그리움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현철이도 그리웠지만 선호도 그리웠습니다. 현철이가 입대하고 며칠 후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호가 생글생글 웃고 있더군요. 너무도 반가워서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선호는 입대한 현철이 대신에 왔다는 말을 하더군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호는 저의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자고 간 적도 많았죠. 선호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가끔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싹 터두군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으로 선호가 돈을 건네주는 것을 받게 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 가장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저는 도리지를 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선호는 언제나 아들 역할을 하려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 오면 하루씩 이틀씩 자고 갔죠. 저는 속으로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선호가 혹시 우리 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선호가 들어왔습니다. 덥다고 하며 선호는 바로 들어가 찬물로 씻고 나왔습니다. 혼자라서 저녁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터라 잘 됐다는 생각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선호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더군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자연스러웠어요. 현철이나 선호나 내 아들 같으니까 뭐 어때 이런 생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선호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호에게 저는 또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고 선호는 제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귀담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호가 물 이러길래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국이 떨어졌는데 뭐해 빨리 안 떠와. 또 이러길래 국을 더 떠다 주었죠. 이 사람 이거 집안이 이게 뭐야 이러는데 선호의 표정을 보니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처럼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선호의 장난을 받아준다고. 저도 이래요. 당신만 일하나요? 너무해요. 이렇게 새침한 척을 했습니다. 선호는 뭐가 너무해?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말하고는 저와 선호는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TV 보면서 저와 선호는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선호는 제가 뭐라고 하면 제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호는 TV를 끄더니 이제 자자 이러더군요. 저는 오늘은 그냥 자죠. 요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했고 선호는 그냥 자다니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선호였다면 이쯤에서 그만둘 텐데 오늘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는 게 말이 돼? 양치를 하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선호의 이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양치를 하고 나와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안 와요? 하고 물었고 선호는 TV 좀 보다 자려고 했더니 알았어. 참. 이러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선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호와 저는 거사를 치렀습니다. 선호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에게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3번을 더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선호는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선호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딸은 잠을 별로 못 잤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선호와 얘기를 했습니다. 선호는 제가 너무 순수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선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주고 해줄 것이라고요. 선호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안는 느낌에 깨어났더니 선영 씨였어요. 선영 씨는 저에게 오늘 다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나는 선영 씨와 관계를 했습니다. 특히 선영 씨가 위에서 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3번 더 넘고 선영 씨는 제 아내가 잠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일하는 직장의 거래처 여직원이었는데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저와 잘 맞더라고요. 저보다는 1살 연상이고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줄 알기도 하고 소박한 취향 역시 저와 같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다 싶어 더 시간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1살 많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주었고 저를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해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도 참 많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친구들이 남자친구인 저를 궁금해해서 누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많이 불려가기도 했었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의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아내 친구들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서로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어요. 당신의 친구는 그냥 편하게 대하는 내 친구 같은 사람들이라며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짓말이에요. 아내의 친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정말 미인입니다. 선영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히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 제게 마음에 드는 친구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와이프가 선영이는 어때? 라고 물어서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친구 중에는 선영이가 인기가 제일 많다면서 따라다니는 남자도 많고 선영이는 남자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어요. 지금 제가 와이프에게 선영 씨 이쁘다고 칭찬을 했다가는 오늘 저녁 밥상에 반찬이 아무것도 안 올라올 게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질투 때문에 장난을 하는 줄로만 알았지요. 저는 와이프와 했던 대화를 잊어버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놓았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선영 씨가 집에 오니까 같이 술 한잔하게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다른 친구는 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선영 씨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끊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근대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은 애교 가득한 얼굴이었고
모델 출신답게 몸매는 아주 늘씬하게 잘 빠진 것이 특징입니다. 아내와 결혼 전에 처음 선영 씨를 보고 솔직히 아내보다 선영 씨가 더 이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영 씨를 저희 집에 혼자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와 선영 씨는 이미 삼겹살을 먹으면서 서로 한 잔씩 하고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도 평소 집에서 안 입던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선영 씨는 평소처럼 스타일 좋고 정말 예쁘더군요. 우리는 서로 편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1살 어리기 때문에 예전부터 아내 친구들은 저를 약간은 동생 취급하는 듯 편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일단 저는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저를 따라 아내도 방으로 들어왔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선영이가 오니까 좋아서 아주 입이 귀에 걸리겠네 하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더라고요. 저는 오늘 실수라도 했다가는 아내에게 평생을 잡혀서 살 것 같아서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이미 두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비운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사온 건지 본격적으로 양주를 한 병 꺼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고 안주도 좋으니까 술이 물처럼 넘어가더군요.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먹으면서 주거니 받거니가 어느새 양주가 절반 이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이 센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점점 취해 가더군요. 반면에 선영 씨는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저도 계속 양주를 마시다 보니 눈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진짜 많이 취했는지 아까부터 저를 보면서 실실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선영 씨는 신랑이 얼마나 이쁘면 보기만 해도 좋냐고 아내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제가 선영 씨는 좋다는 남자가 많을 텐데 왜 결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 선영 씨에게 결혼하기엔 아직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고 선영 씨도 한술 더 떠서 세상에 남자 다 만나볼 생각이라며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취기가 돌아서 더 마셨다가는 실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선영 씨에게 우리 남편이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예쁘다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영 씨에게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부끄럼이 밀려왔고 어찌됐든 이 상황을 얼른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셋이 같이 있다가는 아내에게 트집 잡힐 일만 생길 것 같아서 저는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은영 씨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화장실에서 가볍게 씻은 후 침대에 몸을 눕혔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안는 느낌에 깨어났더니 선영 씨였어요. 선영 씨는 저에게 오늘 다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나는 선영 씨와 관계를 했습니다. 특히 선영 씨가 위에서 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3번 더 넘고 선영 씨는 제 아내가 잠자는 거실로 나가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숙취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서 일어나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저와 선영 씨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해장을 하고 아침 일찍 선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이후 선영 씨와 저는 만나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하며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제 위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움직이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유부녀입니다. 남편과는 5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계셨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이미 많이 친해져서 거의 아빠와 딸 관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결혼 후에 저는 퇴사를 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저와 시아버지도 이사를 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같이 집을 알아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와 우리는 옆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에게 말동무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려 가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시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했어요. 오전은 그렇게 시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오후가 되는데요. 전업주부라 집안일도 해보았지만 많이 심심했어요. 그래서 오후엔 밖에 나가서 사람 구경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집 근처에 예쁜 카페가 생겨서 홀린 듯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커피를 좋아했던 저는 대학 시절에 남편과 자주 먹던 카페라떼 한 잔을 시켜서 책도 읽고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니 시간도 잘 갔습니다. 항상 집안에서만 있던 제가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니까 기분도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카페에 매일같이 가다 보니 사장님도 단골인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사장님과도 자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 전환 겸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카페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예쁘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칭찬을 듣는 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싫지 않았던 저는 받기만 하기가 뭐해서 가끔 제가 만든 반찬을 드리곤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은 아내와 일찍 사별한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할 무렵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며 사장님의 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사장님의 따스한 미소가 생각나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과 오래 연애를 해서 그런지 이런 설레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껴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설레는 감정에 반응하는 몸 때문에 카페에 2주 동안 가지 않고 고민을 했어요. 결국 저는 평일 오후에 쪽지에 있던 사장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인 걸 알아챈 사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요새 카페에 전혀 오질 않아서 거절당한 줄 알고 너무 슬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집에 혼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곧바로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주소를 물어보더군요.
제가 조금 망설이자 부담스러우면 지금 카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얼마 안 있다가 사장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카페 사장님과 저는 설레이는 분위기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제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들도 있었는데 카페 사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미 제가 결혼한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반찬을 싸주는 제가 일찍 떠난 아내와 겹쳐 보였고, 놓치면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저희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올 시간도 많이 남았고,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는 격렬하게 관계를 했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분명 옆집에는 며느리 혼자 있는데, 자꾸 신음소리가 나서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하고 와보신 겁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카페 사장님을 내쫓으시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이 퇴근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옷도 다 못 입은 채로 시아버지 무릎에 매달려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 테니 남편에겐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엎드려 울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번 일은 절대 눈 감아 줄 수 없다면서 저를 내치시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어차피 2판 4판이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제 몸에 덜렁대는 것을 마저 벗어버리고는 저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거실에 있던 소파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제 위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를 받아들이며 관계를 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시아버지는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거절하려고 하면 시아버지의 표정은 무섭게 변하며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평일에는 말도 못할 정도이고 주말에도 저희 집으로 와서는 남편 몰래 제 몸을 만지셔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 뒤로는 카페 사장님과도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저에게 웃을 때마다 죄책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을 퇴사한 지도 오래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거리에 나앉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라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치시는데 아버님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남자가 그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뜻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고요. 아버님과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가을까지 너무 바빠서 집에 12시 전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과 나는 남편이 야근을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는 여자입니다. 나는 외동딸이고 어릴 때에는 2층 집에 살았어요.
집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같이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나를 공주처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니 너무 슬펐고 부모님이 그리워 한참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엄마의 바로 밑 동생인 이모가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모 부부는 나보다 1살 많은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는 사촌 오빠와 남매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외동으로 커서 외로웠는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게다가 이모 부부는 친부모님처럼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고 결혼하게 되면 저의 부모님 보험금을 다 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부는 큰 사업을 하셨는데 사촌 오빠와 나에게 교육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 같은 부서의 대리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하여 2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저에게 부모님의 보험금을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하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짐을 싸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가 혹시 필요할까봐 넣었다고 말을 하네요. 나는 그러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맞이인데 아래 동생들은 일찍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서울 중심지에 건물 2채를 소유한 돈 많은 재산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버님 둘이 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꽤 건강하셨고 매너 있고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었는데 시아버지를 보니 자상하신 면이 돌아가신 아빠와 분위기가 비슷해서 아빠라고 의지하고 살 생각에 합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에 6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셨고 방이 5개나 되니 같이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나도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일주일에 3번씩 오전에 파출부가 와서 청소와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가니 집안일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야근에 교육에 출장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단 사원이지만 남편은 곧 과장 진급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일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집에 늦게 귀가했고 그러면 씻고 잠자기에 바빴지만 외롭게 자란 나는 예쁜 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주 지나고 어쩌다 한번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시더군요. 남편은 주말에도 가끔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병원에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비도 내주시고 진료가 끝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주시며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보험을 알아보라고 하시더니 아버님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 센스와 배려심이 참 좋았어요. 아버님은 큰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에 들떠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사다 주셨어요. 나는 바쁜 남편과 소통하기보다는 건강하고 남자다운 시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를 조금씩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하는 날에는 아버님과 만나 밥을 사 먹거나 시켜 먹으면서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했고 아버님도 어머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남편은 저를 너무 아껴주었어요.
책을 보면 안정기가 되면 관계를 해도 된다고 써 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날도 야근을 한다고 먼저 자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알콜 맥주를 사와서 TV를 보며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며느리가 심심하게 혼자 맥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막걸리와 골뱅이 무침을 배달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 손녀가 기대된다고 하시며 최고의 조리원을 예약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라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치시는데 아버님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남자가 그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뜻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고요. 아버님과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즐거운 관계를 할 때마다 나에게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용돈 치고는 꽤 커서 부담이 되었지만 아버님이 주시는 돈이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을까지 너무 바빠서 집에 12시 전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과는 나는 남편이 야근을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아버님은 어김없이 내게 용돈을 쥐어주셨고요. 유아용품은 따로 사주실 거니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모으고 싶으면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얼굴은 점차 생기가 돌았고 피부도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님은 기념으로 내게 외제차를 사주시면서 손주와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다니던 회사는 15개월간 휴직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도우미를 고용해서 아들 돌잔치를 할 때까지 매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산후 도우미가 퇴근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아버님과 저는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림 걱정, 육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며 좋아하더군요.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용돈은 내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서 꽤 큰 돈이 되었어요. 남편이 좀 한가한 날에는 남편과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하고 남편이 바빠서 퇴근이 늦으면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온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 있었고 마음이 설레이고 들떠있던 저는 성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책을 보다 성규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 밑 방 바닥엔 뭔가가 묻어있는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성규의 다리 쪽에 걸쳐 앉은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과는 다르게 성규의 남자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하지만 성규의 제법 큰 물건을 고스란히 비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엄마야 아니야. 나는 키워주기만 한 엄마야. 저는 성규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성규도 잠에서 깨어났고 그렇게 성규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본능에만 충실했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성규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저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에 성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에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깨우려고 이불을 들추다 보게 된 아들의 건강한 남자의 모습이 말입니다. 저는 그 아들과 요즘 행복하고 즐거운 거사를 치러는 중입니다. 아침에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설레이던 마음이 점심시간이 다 된 지금도 진정되지 않고 있네요. 저는 문득 오래전 아들인 성규가 나의 아들이 된 때가 떠올랐어요. 띠동갑의 남편과의 결혼 후 수차례 임신에 실패했고, 산부인과 진단 결과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만난 지금의 아들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성규의 친모는 자신의 처지와 편견에 두려움을 느껴 양육을 포기하고 성규를 입양기관에 맡겨버린 것이었어요. 연한 금발머리와 파란 눈동자, 백설기같이 새하얀 피부의 아들 성규의 모습은 우리 부부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친모가 느낀 부담감을 우리 부부도 역시 가졌었지만 천사 같은 성규의 모습에 모든 것을 우리는 감내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들 성규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남편과 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들은 명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요즘 힘든 나날은 보내고 있었어요. 올해 60살인 남편은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론 안정된 사람이었지만 나이 탓인지 소원해진 부부관계는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원래 뜨거운 저를 남편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니 혈육이 섞이지 않은 젊은 아들이 자꾸 남자로 보여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키가 크고 날씬한 근육질의 몸에 연한 금색을 띤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이목구비가 너무나 뚜렷하여 예쁘고 하얀 얼굴을 가진 아들을 저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모성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남자에 대한 애정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늙은 남자에게 시집와서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몸을 일으킨 저는 2층 성규의 방으로 갔습니다. 성규의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 그대로였고 그 침대에 엎드린 저는 성규가 덮고 나간 이불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여 마셨어요. 부드러운 면 소재의 패드는 저의 입술과 코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희미하게 맡아지는 성규의 체온이 저의 몸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온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 있었고 마음이 설레이고 들떠있던 저는 성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책을 보다 성규는 깊게 잠들어 있더군요. 침대 밑 방 바닥에는 뭔가가 묻어있는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성규의 다리 쪽에 걸쳐 앉은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과는 다르게 성규의 남자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하지만 성규의 제법 큰 물건을 고스란히 비춰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엄마야 아니야. 나는 키워주기만 한 엄마야. 저는 참지 못하고 성규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규도 잠에서 깨어났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성규와 저는 아무 말 없이 본능에만 충실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성규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저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에 성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이유를 진작 알고 있던 성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성규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한 성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친엄마가 아닌 것을 안 성규는 저를 엄마로 생각하면서도 여자로 좋아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저의 뛰어난 미모와 상냥한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왔던 엄마가 지금 자신과 일을 치르고 있고, 그것도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은 그런 엄마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지 3번이나 저를 달래주더군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 사실 몇 년 전부터 엄마와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선을 여러 번 넘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중국 하청 공장에 출장을 며칠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출장 덕분에 아들의 방에서 매일 관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0살이 된 저에게 이런 본능이 살아있다는 것에 저는 무척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예쁜 아내와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멋진 아들을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일찍 들어와서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여보 너무 기다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상황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줌마에게 그래도 저의 엄마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아줌마는 내 엄마한테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도 지난번에 좋아했으면서 뭘 그렇게 재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아줌마와 저는 관계를 맺었고,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저와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때문에 일찍 잠을 깨서 씻으러 가려는데, 그런 제 손을 아줌마가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줌마와의 3번째 관계를 하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24살이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일찍 군대를 다녀왔으며 전역 후에 지금은 취업해서 일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소개할 사연은 나름 즐거웠고 좋은 기억이기도 한데 누군가에겐 참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사연은 다름 아닌 엄마 친구와 실수를 저질러 버렸고 이 사연은 지금도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본가가 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간섭받는 게 싫어서 일을 하게 되면서 혼자 나와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일하는 회사가 예전에 살던 동네이다 보니 주변에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 동네 친구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엄마도 물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했지만 동네를 지나가다 엄마 친구분들이 제게 인사도 해주고 음식도 했다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침 자취에 꼭 필요했던 인터넷과 정수기를 아주 저렴하게 설치해 주시겠다는 엄마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아줌마가 같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 정말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줌마는 물론 친구 아들이기는 하지만 고객 유치한다는 셈치며 이것저것 음식을 해서는 저희 집에 많이 가져다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 왕래가 잦으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보고 오히려 친구 물건 하나 팔아줬다면서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도 음식인데 정수기 필터를 직접 교환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교환하고 가시라고 저는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죠. 한데 이게 문제였을까요? 토요일 오전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잠이 든 상태였다 보니까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깨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기척에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제 자취방은 원룸이지만 복층이기 때문에 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또 아래층에서는 위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러 오신 엄마 친구인 아줌마였어요. 필터를 교환하시고 그냥 나가는 줄 알았지만 제가 있는 복층으로 한번 슬쩍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시고 있었네. 혼잣말 하시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일이 발생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줌마가 집을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이불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 있죠. 당연히 아줌마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저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줌마의 느낌이 드는 거지 뭐예요. 저는 자다가도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놀라 번뜩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옆을 보니 역시나 아줌마가 속옷만 입은 채 제 옆에 누워서 저를 토닥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아줌마에게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아줌마에게 계속 저는 큰 소리치고 있는데 아줌마가 결국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고 저를 침대로 밀치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 웃긴 게 한 번도 아줌마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야릇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줌마를 말로는 거부했지만 몸은 허락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점점 달아오를수록 당연히 아줌마를 완전히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관계가 끝나고 아줌마가 저한테 잘했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웃기지만 참 쑥스러웠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다음에 또 봐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쿨하게 퇴장하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차, 그리고 엄마 친구랑 내가 무슨 짓을 해버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가질 때 가졌던 아줌마로부터 느낀 감정 때문에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정리도 되지 못한 채 3일쯤 지났을 때인가. 아줌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아줌마는 너 집에 있니? 하셔서 저는 내 집에 있어요 하니까 알았어, 금방 갈게 하시는 겁니다. 필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났고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는 저희 집 앞에서 전화를 했고 전화 끊은 지 1분 만에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에게는 살짝 술 냄새가 풍기고 역시나 저를 덮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되찾고 아줌마를 밀어내며 물어보았습니다. 아줌마 유부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니 아줌마는 나 유부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아줌마 결혼한 거 아니에요? 또 물으니 이혼한 지 꽤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번 감정 때문인지 속으로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 아줌마는 그래도 저의 엄마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아줌마는 내 엄마한테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도 지난번에 좋아했으면서 뭘 그렇게 재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아줌마와 저는 관계를 맺었고,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저와 함께 밤에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때문에 일찍 잠을 깨서 씻으러 가려는데, 그런 제 손을 아줌마가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줌마와의 세 번째 관계를 하고 저는 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는 길에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내 나이 24, 아줌마 나이 48 그냥 띠동갑도 아니고 두 바퀴 띠동갑인 아줌마랑.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나름 아줌마와 저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다시 저는 아줌마도 여잔데 괜찮겠지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 시간 내내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내가 일을 하는지 일이 나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비밀로 한 채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웬걸 아줌마가 집에 와 있었고 이것저것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솔직히 너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퇴근 후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린다니 말이죠. 게다가 순간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줌마에게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와 저는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줌마에게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과는 다르게 아줌마는 그냥 우리는 더 발전 없이 그렇게 서로의 갈증을 풀어주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내 감정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내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서로 요구만 채우는 그런 사이로만 유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줌마로부터 느낀 제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아서 아줌마에게 싫다고 하며 우리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아줌마는 안 된다면서 저를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더 못 듣겠다면서 밥을 먹다 말고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은 채 아줌마가 주신 밥을 먹으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아줌마가 먼저 이런 관계를 제안했으면 나도 다른 연애를 하면서 아줌마로부터 갈증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 관계 유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그래 잘 생각했다며 이야기해주네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 몰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서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서로의 집을 찾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일까요?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었지 뭐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의 이러한 관계를 끝내야만 엄마 앞에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스스로 이 관계를 끝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